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나승리. 남편 우둔환과 둘이서 살고 있는 26살의 회사원. 남편과는 대학 선후배 관계로 3년 전에 결혼했다. 결혼 후에도 다니던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었고 집에 가면 주부업도 성실하게 했다. 나는 아이가 생기면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에 올인할 생각을 할 정도로 아이를 원했지만 남편은 아직 이른 것 같다고 뒤로 빼는 입장이었다. 처음에는 남편의 생각이 바뀌길 기다리려고 했지만 최근 들어서 내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가져보기로 했다. 쉬는 날 남편에게 할 얘기가 있다고 던지고 거실로 불렀다. 나 아이 낳는 거 더는 미루고 싶지 않아 라고 하자 남편은 피곤한 표정으로 한숨을 쉬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또 그 얘기냐? 솔직히 나는 애 별로야. 관심도 없고 라고 하더니 벌떡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그럼 애가 필요 없다는 거야? 라고 확인하자 필요 없어 라고 대답.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결혼 전에는 언젠가 우리를 닮은 아이를 갖고 싶다고 얘기했었는데 이제 와서 필요 없다니.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너무도 중요한 일을 귀찮다는 듯이 대답하는 남편의 태도에 큰 충격을 받은 나는 멘붕이 왔다. 그 일을 계기로 남편에 대한 시각이 달라졌다. 원래부터 말이 없고 쿨한 면이 있었지만 예전엔 그런 모습도 멋있어 보였고 평생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아이가 필요 없다고 말한 순간부터 남편이 쿨한 게 아니라 냉정한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아빠가 되면 부드러운 사람으로 변할지도 모른다고 기대한 부분도 있었다. 하지만 아이가 필요 없다고 한 이상 평생을 이렇게 말도 안 하고 차가운 남자와 둘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 순간 현타가 왔고 언젠가는 한계에 도달하게 될 나 자신을 상상하게 됐다.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한 어느 날 배가 이상하게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입원 검사를 받아야 한단 말을 들었다. 나는 체력에 자신이 있었고 큰 병에 걸려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순간 덜컥 겁이 났다. 이 사실을 남편에게 말하자 멀쩡해 보이는데 뭐 큰일이야 있겠어? 라며 손톱만큼도 걱정하는 기색이 없었다. 입원 검사를 마치고 결과를 들으러 혼자서 의사 앞에 마주 앉았다. 의사 입에서 직장암이라는 말이 흘러나왔다. 다행히 아직 초기라고 했고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하기로 했다. 아직 26살밖에 안 된 젊은 나이에 암이라니 너무나 무섭고 겁이 났다. 큰 충격을 받고 집에 돌아온 나는 혼자서 펑펑 울었다. 그때 마침 남편이 들어왔는데 혼자 울고 있는 나한테는 관심도 없고 밥은? 라고 물었다. 화가 난 나는 나 직장암이래. 당신은 나한테 관심도 없어? 걱정도 안 되냐고 라고 소리쳤다. 불안과 공포로 패닉 상태가 된 나를 보면서도 남편은 우습다는 듯이 그래봤자 별거 아닐 텐데 왜 그렇게 난리야 라고 했다. 그 순간 지금까지 남편에 대해 품고 있었던 불신과 불만이 폭발하면서 이혼을 떠올리게 됐다. 이번 당일에도 남편은 나한테 아무 말도 관심도 없었고 평소처럼 출근했다. 혼자서 병실에 들어왔는데 옆 침대의 환자는 남편과 같이 있었다. 수술을 앞두고 마음이 약해져 있는 아내에게 남편분이 따뜻하게 걱정하지 마, 내가 옆에 있을게 라며 위로하는 모습이 좋아 보였다. 부부는 원래 저래야 맞는 건데 그렇다면 내 남편보다 더 좋은 사람이 세상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 나는 결혼 상대를 잘못 고른 걸지도 몰라. 그런 생각이 들자 빨리 병을 고치고 하루라도 빨리 남편하고 이혼해야지.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행복한 제2의 인생을 살아야 돼 라는 목표를 갖게 됐고 혼자 견뎌야 하는 수술 과정을 이겨낼 힘이 생겼다. 수술 당일 역시나 예상대로 남편은 병원에 오지 않았다. 걱정돼서 병원에 온 엄마는 남편이 오지 않았다는 걸 알고 격노했다. 복잡한 기분이었지만 수술은 무사히 성공적으로 끝났고 다행히 전이도 발견되지 않았다. 수술 부위가 아물기까지 아픈 걸 참아가며 퇴원을 목표로 재활치료에 전념했다. 수술이 끝나고 이틀 후 갑자기 남편이 왔다. 화가 난 엄마가 남편한테 한바탕 설교를 한 모양이었다. 남편은 잔뜩 짜증을 내면서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누워있으면 어련히 다 나을까?
내가 온다고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왜 난리야. 나이살이나 먹어서 엄마한테 징징거리면 뭐가 나오냐? 라고 했다. 다시 한번 물을게. 나 암 환자고 수술했어. 당신은 정말 걱정한 적 없어? 라고 묻자 남편 입에서 내가 네 걱정을 왜 해? 각자 도생. 나는 네가 어떻게든 상관없어. 라고 도저히 믿기지 않는 발언을 입에 담았다. 그 순간 완치될 때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당장 이혼하기로 결심한 나는 남편한테 그만 가.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 라고 하고 병실에서 내보냈다. 일주일 후 나는 퇴원하게 됐고 집에 가는 길에 구청에 들러서 이혼 서류를 챙겼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한테 사인을 요구했다. 이혼? 너 지금 누구 겁주냐? 라며 나를 비웃었고 나는 여유있게 웃으면서 당신처럼 대화도 없고 인감이 없는 사람하고 같이 살아봐야 인생에 낙이 없다는 걸 알았어. 아예 안 낳길 정말 잘했다 싶어. 라고 하자 남편이 좋아해 이혼. 나중에 후회해봐야 버스 떠난 뒤라는 거 명심해. 버럭하더니 서류에 사인했다. 나는 서류를 받아들고 나 갈게. 잘 있어. 라고 한 후 짐을 챙겨서 친정으로 왔다. 부모님은 방금 수술을 마친 암 환자인 나를 버린 남편에게 분노했다. 시댁에 찾아가서 내 딸은 생사를 오고 가는데 사람이면 도리를 알아야지. 라면서 한바탕 퍼부었다. 주변에 나쁜 평판이 도는 걸 걱정한 시부모님은 남편한테 전 재산을 나한테 주라고 명령했다. 시부모님, 친척, 회사에까지 안 좋은 시선을 받게 된 남편은 마지못해서 전 재산을 양도했다. 생각지 못한 거금을 받게 된 나는 회사에 복귀한 후 새로 아파트를 계약했고 솔로 라이프를 시작했다. 이혼 후 반년이 지난 어느 날 한 달에 한 번 하는 정기검진을 위해 병원에 갔는데 낯익은 사람이 눈에 들어왔다. 다름 아닌 초췌하게 변한 전남편이었다. 전남편은 나를 발견하자 승리야, 너 왜 내 전화 안 받아? 나도 암이래. 나 어떡해. 네가 없으면 나 혼자서 치료받을 자신도 없어. 라고 울면서 말했다. 뻔뻔한 태도를 보며 내가 암 선고받았을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각자 도생. 내가 어떻게 되든 관심 없다고 했잖아. 그때 그 말 그대로 돌려줄게. 라고 하고 매달리는 전남편을 뿌리치고 와버렸다. 전남편도 암이라는 말에 적잖이 놀라긴 했지만 자기가 필요할 때만 나를 찾다니. 이기주의 극치를 보여주는 인간한테 동정을 베풀 여유는 없다. 그 후 듣자 하니 전남편은 큰 수술을 받았고 목숨은 건졌지만 나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었고 장기 투병 생활이 시작됐다고 한다. 자기가 아프고 나서야 비로소 나한테 했던 행동을 후회했다는데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해도 용서할 마음은 생기지 않는다. 전남편은 본가에 들어가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치료에 전념하고 있다고 한다. 회사도 그만뒀을 정도로 많이 안 좋다고 한다. 자신을 돌봐주고 있는 부모님한테도 나한테 했듯이 쌀쌀맞게 구는 모양인데 집에서도 완전히 짐 취급을 받고 있는 모양이다. 전 시부모님도 내가 왜 이혼을 했는지 지금쯤 뼈저리게 공감하고 있을 것이다. 아마 병세가 나아지면 전 남편은 집에서 쫓겨나든가 자기 발로 나오든가 할 테고 처량한 인생을 살게 되겠지. 그 성격을 고치지 않는 한 앞으로 전 남편이 행복하게 살기는 힘들 거라고 본다. 모든 결과는 본인이 자초한 것이란 걸 스스로 깨닫고 죽을 때까지 외로움을 견디며 살길 바란다. 한편 나는 암이 완치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때까지는 혼자서 씩씩하게 견딜 생각이었는데 거래처에서 알게 된 한 남자와 진지한 만남을 갖게 됐다. 연애하고 1년, 건강에 대해 자신 없어하는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죽는 날까지 널 지켜주고 싶어 라는 진심 어린 프로포즈를 받았고 이혼 후 2년 뒤에 재혼했다. 그리고 결혼하고 1년 후에는 첫 아이를 낳았다. 지금 나는 진정한 행복을 얻었다. 5년이 지난 지금 나는 암을 완전히 극복했고 남편, 딸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다. 다정한 남편과 사랑스러운 딸아이, 이 두 사람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뿐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